안녕하세요, 빌딩 서재입니다. 빌딩의 정석,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용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뭘 공부했는지 한번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저희는 이제 부동산을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땅은 부동산에서 토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토지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죠. 뭐가 있었죠? 토지의 이름, 복습 안 하셨어요?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토지의 이름이 있고, 토지의 역할이 있고, 눈 피하지 마시고, 자, 토지의 그 담당 일진이 있어요. 토지의 역할이 있는데, 이 녀석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녀석을 우리는 이제 담당 일진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리고 토지의 이름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결국 대지다. 토지 중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우리는 대지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지를 조금 주로 보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에 대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렇게나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클럽이랑 뭐 숙박시설이랑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했는데,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이제 굉장히 평화롭게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옆에서 막 새벽만 되면은 막 기계 막 이렇게 막 두들겨 부수면서 잠도 못 자게 막 시끄럽게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주거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너 이 지역에서는 집을 짓고 살아.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어떤 상업적인 활동을 해.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공장을 가동을 하고, 이 지역에서는 자연과 하나가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지을지,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나눠둔 게 용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우리는 일단 서울에서 주로 하니까, 크게 보면은 우리가 있는 서울은 도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 지역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너는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아 라고 하는 게 주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떤 상업적인 활동을 해 라고 하는 게 상업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공장을 돌려, 공장을 가동해, 일을 해 라고 하는 게 공장이 아니라 공업 지역이에요. 그리고 너희 뭐 사는 거 좋고, 노는 거 좋고, 일하는 거 좋아. 근데 사람이 살면서 우리 자연과 조금 하나가 되고 좀 힐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개발만 하지 말고 이 푸르르는 산과 이제 강을 보면서 조금 힐링을 해라 라고 만들어둔 게 이제 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집을 짓고 사는 곳, 상업시설을 하는 곳, 공장에서 일을 하는 곳, 그리고 힐링을 하는 곳, 이렇게 구역을 나눠놔서 살아 라고 정해둔 게 이제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주거 지역이긴 한데 너는 정말 여기서는 정말 집만 짓고 살기만 해 라고 하는 게 이제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 여기서 주로 이제 행하는 게 살기 위한 건데 너 그래도 생활 인프라 정도는 즐겨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만들어둔 게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실 상업용 투자를 조금 공부하는 쪽이다 보니까 전용 주거 지역은 사실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고, 일반 주거 지역을 다루겠죠.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생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상업적인 활동을 해도 돼 라고 크게 풀어주는 게 준주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 지역도 마찬가지로 중심 상업 지역이 있고, 일반 상업 지역이 있고, 근린 상업 지역이 있고, 유통 상업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또 주로 다루는 거는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중심 상업지는 또 명동 이쪽 완전히 중심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가가 너무 높아서 일반적인 빌딩 투자자는 일반 상업지를 좀 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 일반 공업 지역, 전용 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투자용으로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준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도 준주거 지역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여기서 공업 생활을 하는 건데, 공업 활동을 하는 건데, 공업 활동 외에 다른 뭐 주거라든가 상업적인 활동을 해도 괜찮아 규제를 풀어주는 게 준공업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많이 퍼져 있는 데가 서울에는 딱 가산 쪽, 구로 쪽, 요즘 핫한 성수동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은 우리가 서울에서 많이 보는 거는 또 자연 녹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녹지 지역에 대한 거는 또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일반 주거 지역과 준주거 지역, 일반 상업 지역,
중공업 지역을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건축물의 어떤 그 행위가 어떤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지가 있을 때 건물을 짓는데 일반 주거지역이라면은 주택을 지어야 될 거고, 상업지역이라고 하면은 상업시설을 지어야 될 거고, 공업지역이면은 공장 관련된 시설을 지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지 안에 대체 얼마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게 땅이 100평인데 이 100평 안에 건물을 100평을 다 지을 수는 없어요. 빽빽하게 지을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건물이 너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대지 100평에서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를 또 규정을 해놨어요. 그거를 우리는 건폐율이라고 불러요. 건폐율은 우리가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 안에서 결국 건축 면적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서 건폐율이 60%다. 대지 100평에서 너 이만큼까지만 지을 수 있어. 100평에 60% 하면은 60평이죠. 건폐율이 60%라는 거는 대지가 100평일 때 60평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줄게 규정해 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의 건폐율을 알아야겠죠. 이거는 이제 시도 조례별로 다른데 저희는 서울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주거지역은 또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나뉘어져요. 1종이 60%, 2종도 60%, 3종이 50%예요. 그럼 준주거지역은 60%예요. 그리고 일반 상업지도 60%고 준공업지역도 60%예요. 그러면은 주거지역 말고는 다 60%로 기억하면 되겠구나. 결국에 준공업지역이랑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리고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내 대지가 100평일 때 60%니까 6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겠구나. 3종은 50% 절반까지 지을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거는 내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을 몇 평이나 지을 수 있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겠죠. 건물 높이는 얼마나 지을 수 있어? 이것도 규정해 둔 게 있어? 당연히 있죠. 주거지역에서 막 2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몇 층까지 높일 수 있냐도 규정을 해뒀는데 그걸 바로 이제 용적률이라고 불러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조금 저처럼 길쭉해 보이죠? 그래서 용적률은 이 대지 안에서 내가 건물의 총 면적을 몇 평을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총 면적을 많이 지을수록 층수를 높이 올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땅이 100평일 때 건폐율이 60%면은 건물을 60평까지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용적률에서 제한하는 게 너 이 땅에서 총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300평까지로 제한을 해줄게 라고 하면은 한 층에 60평 건물이 지었으니까 300평까지 맞출 거면은 나는 이 건물에서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6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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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평 하면은 총합 300평이죠. 결국에 층수를 제한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린 용적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건폐율처럼 우리는 또 용적률이 몇 %인지 알아봐야겠죠.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50%예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예요. 3종은 250%예요. 준주거지역은 400%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심학습으로 나갈 건데, 그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토지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녀석이 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하는 담당 일진이 있다고 했죠. 그 공법상의 규제라고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서울의 준주거지역 대부분은 360%로 제한돼 있어요. 이 녀석은 원래 준주거지역은 400%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일진 담당 때문에 360%까지밖에 못 짓는다는 거예요. 역할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상업지역인 만큼 건물의 층수가 많이 올라가야겠죠. 이 녀석은 800%까지 됩니다. 그 또 하나의 제한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대문안 종로 쪽 여기는 용적률이 600%예요. 그리고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이 400%입니다.
그럼 결국에 용적률이라는 게 그 건물의 총 면적을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건물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넓으면 넓어질수록 수취할 수 있는 임대 단위 면적이 더 커지겠죠. 결국에 용적률이 커질수록 수취할 수 있는 임대료가 높아지는 거고 결국에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토지의 가치가 당연히 뭐 같은 위치가 없겠지만 같은 위치라고 했을 때 토지의 가치가 가장 높은 건 뭘까요? 일반 상업지역이겠죠. 같은 면적인데 일반 상업지역이 800%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많은 건물을 올릴 수 있고 가장 많은 임대료를 창출시킬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뭐 준공업이랑 준주거가 있겠죠. 그 다음 순서대로 3종, 2종, 1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지의 가치를 판단할 때 결국에 이 대지에서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임대료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냐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반드시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좀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2종이 용적률이 200%고 3종이 용적률이 250%니까 같은 100평의 대지를 가졌을 때 2종은 200평까지 지을 수 있고 3종은 250평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3종이 더 우수한 토지냐?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자,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2종보다 3종이 좋지 않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3종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수동이라든가 한남동이라든가 뭐 신사동이라든가 압구정 로데오라든가 이렇게 1층에서 압도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죠. 그럼 결국에 거기서는 1층 임대 면적이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건폐율을 봤을 때 2종의 경우에는 100평의 대지가 있으면은 1층을 60평을 살릴 수 있다는 거고 3종은 50평밖에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1층에서 압도적으로 임대료가 높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절반밖에 못 짓는 3종보다는 절반 이상 60%를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반면에 상부층으로 인생 임대 수요가 꾸준한 곳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는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3종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2종이 좋다, 3종이 좋다 이렇게 그냥 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상권의 특성에 따라서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토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다 토지의 직업이에요. 이 녀석이 주거로 태어났으면 이 녀석은 주거시설을 건축해야 되는 거고 상업으로 태어났으면은 상업시설을 건축해야 되는 거고 공업으로 태어났으면은 공장 돌려야 되는 거고 녹지지역으로 태어났으면은 푸르른 산 힐링을 시켜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 직업이 갖고 있는 이 능력치들 여러분 전부 다 머릿속에 때려 박으셔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브리핑을 받으셔도 이 종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빌딩의 정석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토지의 역할을 방해하는 담당 일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